목 아래로 풍만하게 부풀어 오른 동체에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그림이 재미있는 분청사기 상감 어문병입니다. 물고기의 비늘은 사선을 여러 번 겹쳐 그어 그물처럼 표현했고 물고기의 크기도 배치도 제각각 자유롭습니다. 분청사기의 상감 기법은 고려의 상감청자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그 수법이 동일합니다. 고려 말기 상감청자와 초기 상감 분청사기를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상감 분청사기는 지금 보시는 작품처럼 표면의 백토 분장이 넓은 범위에 과감하게 이루어져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회갈색이나 회청색을 띠고 문양 표현도 고려 청자에 비해서 더 회화적이고 자유분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둥글 납작한 몸에 주둥이가 달려있는 모양의 인화 분청사기입니다. 생김새가 자라를 닮았다고 해서 자라병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술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라의 등에 해당하는 둥근 윗면의 중앙에서부터 세밀한 인화문을 회전시켜가며 빈틈없이 찍었습니다. 윗면과 옆면이 맞닿는 부분에는 두 줄의 선을 남겨서 나누었고 그 아래로도 인화문을 빽빽하게 찍고 굽으로 연결되는 아랫면에도 꽃 모양 도장으로 채웠습니다. 자라병에 인화문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촘촘히 시문된 예는 매우 드뭅니다. 인화분청사기가 가장 활발히 제작되던 15세기 전반 세종 연간의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동체가 둥글고 어깨에 3개의 귀가 달린 항아리입니다. 그릇의 외면을 6개의 단으로 구획하여 위에서부터 단순화된 당초문띠, 폭이 서로 다른 문양도장을 다양하게 배열한 인화문띠, 상감을 활용한 연판문띠로 장식했습니다. 굽에도 문양도장을 가로로 찍어서 한 바퀴 둘렀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청색의 유약빛이 감돌며 은은한 광택이 아름답습니다. 15세기 초 인화분청사기는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어깨 부분을 보면 밀양장흥고라는 명문이 있는데요. 이는 경상남도 밀양 용전리 가마에서 나라의 물품관리관청인 장흥고에 바칠 그릇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동글납작한 모양의 안정적인 구형과 굽이 달려있고 온몸을 가득 채운 기하학적 문양이 인상적인 담청빛의 분청사기 편병입니다. 오랜 기간 일본인이 소장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중요한 작품인데요. 우리 문화재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이 유물의 귀하는 감시관의 애호가들과 학자들이 말하는 분청사기 미학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 유물의 이름은 분청사기 조화 기하문 편병입니다. 한국의 도자기 명명은 매우 친절해서 이름만 잘 읽어도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분청사기는 이 도자가 무엇인지 큰 범주를 정해주는 것이고 맨 끝에 편병은 그릇의 종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화는 그릇의 장식 기법을 말하고 기하문은 중심 문양이 무엇인지 표시한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조화 기법으로 기하문을 장식한 분청사기 편병이라는 뜻입니다. 조화 분청사기가 제작되던 15세기 후반은 백자 생산을 위한 관요가 설립되면서 백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분청사기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던 시점입니다. 그 말은 곧 주문자로부터의 통제는 느슨해지고 제작자의 의도와 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분청사기의 기존의 문양이 간략해지고 해체되고 추상적, 기하학적으로 변형되는 양상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편병의 제작도 그 흐름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편병의 정면을 자세히 볼까요? 먼저 중앙에 굵은 선을 파서 원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선도 살짝 기울어 있고 똑바르지 않아서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좌우 반원의 면을 불규칙하게 다시 나누고 그 안에 빗금을 다양한 방향으로 교차해서 그었습니다. 이리저리 삐뚤게 그려진 선에서는 거침없이 내려근 속도감이 느껴지며 여기저기 비어있는 공간과 아래쪽에 갑자기 등장한 동그라미 무늬에서는 대충 그린 듯한 무심함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파격이 요즘에 우리가 500년 전 분청사기에서 현대의 미감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물고기 문양이 인상적인 분청사기 조화 어문편병을 소개합니다. 납작한 병의 양면에 큼직하게 물고기 한 마리씩 새겼고 어깨 부분과 측면에는 촘촘한 빗금을 서로 겹치게 채워서 장식했습니다. 선을 꼼꼼하게 새겼기 때문에 갈색의 테토 빛깔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물고기가 노니는 따뜻한 흰색의 백토 분장 배경이 더 돋보입니다. 동시에 물고기 문양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도 생겼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듯한 물고기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전북 고창 지역에서 이와 같은 물고기 문양이 많이 새겨졌습니다. 앞뒤로 넓적하고 측면이 좁은 모양의 편병입니다. 한쪽 면에는 서로 사랑의 춤을 추는 듯한 봉황이 새겨져 있습니다. 봉황의 화려한 꼬리는 남겼지만 깃털 같은 세부 표현은 과감하게 생략한 개성적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반대쪽 면에는 연꽃 아래 물고기 한 마리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는데요. 공간에 가득 차게 물고기를 그린 대담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전형적인 조선 초기의 편병으로 은은한 담청빛의 유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벌어진 넓은 어깨가 인상적인 분청사기 박지 모란어문 호를 보시겠습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붓자국으로 물레에 항아리를 얹어놓고 돌리면서 백토를 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목부터 어깨로 이어지는 면에는 물고기를 한 바퀴 가득 차게 새겼고 그 아래 가장 넓게 부푼 어깨에는 가로선과 단순한 곡선이 반복되는 문양띠를 둘렀습니다. 그 아래로 박지기법을 사용한 활달한 모란당초문이 펼쳐집니다. 박지기법은 문양의 외곽 부분을 모두 파내서 흰색 문양이 요철과 함께 더 돋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명하고 큼직한 모란이 인상적입니다. 박지는 조화기법과 항상 같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박지 분청사기 역시 조화 분청사기와 함께 15세기 후반 전라북도 지방에서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검은색 문양이 강렬한 분청사기 철화 어문병입니다. 표면 전체에 귀열로 백토를 바르고 어깨부터 아래쪽까지 철화로 대담하게 시문했습니다. 연판문을 상하로 둘러서 병 중앙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고 활달하고 생동감 넘치는 물고기와 세로로 쭉 뻗은 풀포기를 큼직하게 그렸습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재미있습니다. 철화 분청사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문양 철화 분청사기는 충남 공주 계룡산 가마에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매우 풍만한 동체가 인상적인 분청사기 철화 초화문 편병입니다. 앞뒤로 평평하게 눌린 면에 산화철 안료를 사용해서 이름 모를 풀꽃 무늬를 자유롭고 속도감 있는 필치로 그려냈습니다. 가지 끝에 달린 꽃송이와 줄기 사이의 잎사귀에서 개성이 느껴집니다. 한껏 부풀은 동체, 특히 어깨에서 배로 내려가는 부분에 가로선의 요철이 10개 보이는데요. 이는 물레 성형의 흔적입니다. 덤벙 기법으로 구연부 안쪽까지 모든 면에 백토 분장을 하고 연한 갈색을 머금은 유약을 씌워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은은한 분위기가 납니다.
정면 한가운데에서 시작되는 소용돌이 귀알 문양이 일품인 편병입니다. 귀알이 지나가며 남긴 붓자국에서 빠른 속도감과 역동성, 현대미술에서나 느낄 수 있을 법한 과감한 추상미학이 느껴집니다. 분청사기의 어두운 암갈색 테토와 거친 귀알 붓자국, 그리고 담청색 위약이 만나서 동체 전면에 펼쳐낸 따뜻한 백색, 연갈색, 맑은 회청색, 짙은 회색에 이르는 색상 스케일은 귀알 분청사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사람과 흙과 물, 그리고 불과 바람이 만나서 이뤄낸 우연의 미학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덤벙 기법을 사용해서 제작한 뽀얀 빛깔의 분청사기 귀대접입니다. 귀대접은 둥그런 사발 한쪽에 액체를 따르기 수월하도록 귀대를 달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에 유입된 기형으로 차도구의 한 종류입니다. 덤벙과 귀알은 분청사기 역사의 마지막에 짧게 사용된 기법이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는 종류입니다. 덤벙하고 백토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백토물이 묽어서 흘러내려도 안쪽에 백토가 묻지 않아서 흠이 생겨도 또 백토물이 닿지 않은 아래쪽은 검은 테토가 드러나도 그냥 넘어가는 이런 무심함이 우리에게 또 다른 미감으로 다가옵니다.